이민아 교수님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미래의 변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연결, 연결, 또 연결. 초연결 사회라는 말이 이걸 보여주고 있지만, 자, 연결의 속성은 뭐냐면 경계가 붕괴된다는 거죠. 이미 많이 느끼고 있어요. LG에서 광고를 만든 건데, 이거는 퇴근하기 전에 직장인이 집안에 있는 기계들과 채팅을 하는 겁니다. 냉장고하고도 채팅하면서 지금 맥주 몇 병 가지고 있니? 내가 안 사가도 되니? 세탁기가 말을 걸어오죠. 내일 와이셔츠 뭐 빨까 말까 뭐 이런 거 합니다. 청소기도 미리 청소를 해놓고. 자, 대화를 하는 게 보통 저는 퇴근하기 전에 집에 전화를 걸어서 와이프에게 오늘 밥 안 먹고 갈 테니까 그냥 애들하고 밥 먹고 자. 애들은 자기 전에 아빠 아직 안 와? 먼저 잘게. 주로 사람이죠. 가족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 코닉이라는 회사는 이제 글래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대부분의 미래 기술에 등장하는 디스플레이가 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삶을 편하게 할지 불편하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좀 길어서 조금만 보여드리고 넘어갔습니다. 눈을 뜨면 나와 관계 있는 사람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네. 이게 그냥 뉴스 같죠? 근데 저기에 갑자기 이제 회사 사람이 나와서 업무 지시를 하거나 뭐 서로 회의를 하거나 이럽니다. 정치질을 하다가도 자, 오늘의 무슨 스케줄을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갑자기 고민을 하다가 메시지를 보내고 끝냈죠. 자, 이게 이제 놀라운 기술인데, 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기술들이 합쳐진 혼합현실이라는 기술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기어 같은 거 안 쓰고 있어요. 고글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체육관에서 어딘가에 많이 숨겨져 있는 카메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저게 조금 더 발전한다면 이게 꼭 아까 학회한다고 멀리 간다 그랬죠? 근데 갈 필요 없는 거죠. 자, 페이스북이 가상현실 그 고글 기어를 만드는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왜 인수를 했습니까? 페이스북이 채팅이나 그림 파일 전송 그런 SNS에서 벗어나서 소셜 VR로 발전해 가려고 그 회사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자, 학회를 예로 들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여행 기념으로 친구랑 어디 가상현실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자, 여기까지는 근데 좀 가벼운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상과 감성의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난징대학의 이제 뭐 교수가 만든 약간 병원에서 좀 이렇게 간호를 해줄 수 있는 로봇인데 맞는 사람하고 얼굴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좀 줄겠죠. 나랑 비슷한 친척이나 가족이 뭔가 감정을 해준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섞이는 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앞에서도 제조업이 서비스업과 이제 연결돼야 된다고 했는데 경제 성장하고 삶의 질도 이제 사실은 동등하게 같이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뭐 국가 문화도 사실 무의미해지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은 몇 년만 지나면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저 앱스토어에 올리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장벽이 있어서 국내 시장에만 올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없어질 거예요. 네. 미국 시장 가서도 트라이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경계가 없어지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를 해갈까요? 작년 1년 동안 이거 이제 해본다고 머리가 좀 아팠는데, 근데 대동소이했어요. 전 세계에서 최근 한 1, 2년 내에 나온 보고서 한 80건을 분석을 하고 또 국내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전문가들이 저희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검토와 자문과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에서 나온 이런 변화들은 사회 환경에서 휴먼 네트워크를 굉장히 더 강화시킬 것이다. 근데 그 휴먼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기존처럼 뭔가 이렇게 친구나 뭔가 이렇게 동호회 활동이나 취미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이 일을 하는 데 도움되는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내 사무실 안에 있죠. 내 옆에 있죠. 아니면 내 동문들 정도나 가끔씩 연결해가지고 이런 걸 주고받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업 문화 이거보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산업 구조 자체에서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라든지 아까 뭐 유니콘 그런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취업이 어렵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식 창출이 가능한 지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직접 1인 기업의 형태로 자가고용을 하는 그 자가고용의 대부분은 이제 제조업보다는 창조 서비스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이외에 1인 기업 또는 자가고용의 형태의 경제 주체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직장이라는 개념에서 어떤 직업의 매개체라고 하는 형태로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용 환경은 굉장히 이제 정규직으로 뽑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능력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을 뽑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가고용인 사람들과 그때그때 프로젝트식으로 만나는 형태로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은 이제 약간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내가 사무실을 바꾸고 컴퓨터를 바꾸고 장소를 바꾸더라도 계속 내가 하던 그 작업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업무를 끊김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직업은 또 어떻게 갈 것이냐.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분명히 사라지고 있죠. 예, 아마존에서 아까 아마존고를 만들었더니 매장의 직원 수가 전체 15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 키봇이라고 하는 물류 창고에서 움직이는 로봇이 있는데 피커들이 다 사라져요. 피커가 뭔지 알죠? 주문서 보고 뽑아가지고 배송하는 데까지 그거 없어집니다. 근데 자 그런 데가 없어지지만 또 생겨나는 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곳에서 생겨날까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논의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간의 역할은 변화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니까 기존 직업이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간단한 역할은 로봇이 하고 사람들은 그 로봇의 간단한 업무 결과를 활용해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직업이 더 세분화되는 면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면서 그 주로 이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굉장히 수요 자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그거에 대응하는 직업 자체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그 기술 자체가 융합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직업 자체도 기존에는 서로 다른 두세 개의 직업이었는데 그것이 약간 융합되는 형태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마지막, 그 요새 IoT 뭐 박사 받고 이렇게 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도저히 자기는 직업이 줄어든다는 걸 이해를 못하겠대요. 너무 바빠 죽겠대. 그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너무 바빠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기술이 제품화되고 서비스화되면 그거를 직접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 그걸 활용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은 사람들, 또 고령층이면서 삶의 질이 높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수요가 많겠죠.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직종, 또 그렇게 개발된 제품이나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의 형태로 전달하는 형태의 직종들은 계속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예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응급사 같은데 저희 왓슨 이런 요새 그런 AI 프로그램 나오지만 여전히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같이 토의를 해주고 그런 걸 감안한 어떤 처방을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의 역할이 조금 더 바뀌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진단의 정확성은 높아지고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자, 수요가 세분화되고 이런 건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 독립직업으로 정착된 직업들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어요. 근데 곧 생길 것 같죠? 그렇죠. 사회가 발전하면서 수요가 세분화되면 다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미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봇 엔지니어는 지금 우리 TV 수리기사의 직업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 다 보편화된다고 하면은 이런 직업들이 반드시 생기겠죠. 이건 융합형 직업입니다. 저희가 발표했을 때 이것 때문에 상당히 기자들한테 좀 곤욕을 치렀습니다. 무슨 4차 산업혁명하면서 요리사 농부를 발표를 하느냐. 근데 잘 생각을 해볼까요? 이 요리사가 주업일까요? 농부가 주업일까요? 요리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리를 하는데 시장에 가락동 시장에 가서 파는 농작물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필요한 식재료를 직접 재배해서 키워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농부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그 키우는 게 그냥 텃밭에 씨 뿌리고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도시 농업에서 말하는 그 실내 온실 시스템에 약간의 생명공학이 첨가된 뭐 이런 걸 키워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식재료를 가지고 거기에 더 맛깔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앞에서 그 혼합 현실 봤지만 그런 걸 가지고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겠죠. 새로운 과학기술은 뭐 이게 딱 보기만 해도 새로운 기술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겠구나. 이거는 지금 없는 직업이죠. 계속 생겨나겠죠.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이 책은 한 240페이지 되는데 저희 기관 홈페이지에 PDF 원본이 전체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책자를 사시고 싶으시면 15,000원 주고 이 출판권 양도에 간 출판사가 저기 서점에서 팔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받으시려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좀 소장을 하고 싶으시면 서점에 가시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회와 도전을 보실까요? 근데 이런 전반적인 변화 이외에 우리가 조금 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우리나라의 특징이 무엇일까? 있죠.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인구 구조 변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 밑에 전혀 튀어오르지 않고 있는 선진국들은 최근에 살짝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인구 비중도 전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요. 청년 실업률 아까 프랑스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아마 더 심각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순위만 보면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근데 걱정이 좀 안 돼요. 독일 못지않게 프랑스는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제도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바꿔가고 있어요. 특히 자가고용이나 그런 비정규직에 관련된 제도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시작이 늦은 것 같죠. 어쨌든 굉장히 늦습니다. 뭐 39위, 그 다음에 임시직 고용률이 22, 굉장히 낮은 편이고. 하지만 역량을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또 안 돼요. 기본적인 역량 세 가지를 봤지만 이것만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력인데 이 빨간색이 한국입니다. 20대, 30대 세계 최고인데 자, 한 40대 지나면서 평균으로 내려오더니 50대, 60대 최하입니다. 근데 이건 물론 세대 간의 교육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해요. 근데 부가적인 원인을 이렇게 조사한 보고서들을 보면은 이때 학교에서 배운 우수한 역량을 집에서도 잘 안 쓰고 회사에서는 더더군다나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회사 가면 그냥 회사 방식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앞에서 서비스업이 우리나라의 고용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80%에 육박하는데 근데 그 전체적인 국가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제조업이 고용 비중에 비해서 생산량이 한 10% 높은 거고. 근데 이게 보면은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별로 좋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다행인 거는 여러 가지 그 전망 중에 직업이 꼭 그 낮아지는 가능성만 있느냐, 높아진다는, 그러니까 직업의 수가 증가한다는,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뭐 그런 전망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전망한 자리에서 보면은 뭐 늘어나는 것도 있다라고 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OECD 보고서인데 우리나라가 자동화로 인해 소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직업들, 한 50% 이상이 소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직업들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쪽에 또 속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직업 구조의 특성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정말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도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직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화상 회의 안 하고 굳이 불러가지고 지시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피드백 받은 다음에 또 지시하고 직접 시키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 구조 자체가 그걸 바뀌는 거를 좀 느리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전망은 이겁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의 증가 전망은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높은 쪽에 나오고 있습니다.